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신풍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뒤에 좀 짧게 LNF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풍제약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개인의 수급 상당히 좀 강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매도 물량, 자, 외인의 매도 물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그 제자리에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자 지금 자 모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항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빠진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올릴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금요일장에서 이 자리를 들어 올려주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상승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뭐 갭상승, 갭하락, 시가 이후에 어떠한 모습, 수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하다 보면 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시가 자 갭 하락이죠. 0.38로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0.77 상승이 나왔지만 바로 밀리는 자 이 모습을 보시면 역시 저항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뭐 저항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위치상으로 봐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가가 12만 9,500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만 9, 1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3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딱 저항이다. 그 다음에 아니면 위에 안착해서 시작했다라고 참 얘기하기 애매하죠. 시가가 똑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가 이후에 올라갔다가 밀리는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역시 저항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지금 바로 어떤 모습이 나온다. 미리 이 미래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 주식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 확률이 있는 그러한 예측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망설이고 그 다음에 신중해지고 걱정하고 이제 근심하면서 이제 주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를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지금 상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보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뭐 LG 화학,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끝에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중엔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봐야 되지만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고점에서 어떻게 개인만 계속 매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미리 딱 이렇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과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상태의 이 모습에 또 이 위치에 어떤 수급이 붙으면 상승할지 안 할지는 그 장중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뭐 호가 분석한다, 뭐 분봉에서 본다, 뭐 여러 가지 뭐 체결되는 모습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공부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현재에서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이 모습에서 보면 이평선에 대한 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뭐 캔들에 대한 저항 얘기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갭 상승으로 좋은 흐름이 나와서 안착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급이 붙었고 그 수급을 따라서 분명히 좋은 상승도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가와부터 시가, 수급, 시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저항에 대한 부분과 그 저항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60선에 대한 안착, 그죠? 아직 그러니까 안착은 아닙니다. 안착이 아니라 지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색칠한 부분, 이 라인 대는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자꾸 누르는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시장 거기다가 이제 시장까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미리 또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빠지고 어떤 식으로 올라갔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주식시장에서 그 흐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응이죠.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은 비중 관리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손절 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절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수익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큰 저는 저는 이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손실이 커지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저는 잘못된 매매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지가 돼야 되는 구간은 아직 지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와야 할 자리는 아직까지 저항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습으로는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의 모습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시장에 따른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이탈했다 하더라도요. 시장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면 다음에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시장이 좋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탈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NF 보겠습니다. LNF는 뭐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뭐 2차 전지는 중장기로 봐야 되겠죠? 장기. 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저점이다.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가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쓸어 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이제 외인이 담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빠진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빠질 때 얘네 수급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밀린다. 자, 밀린다가 아닙니다. 주가가 밀리겠다. 이거는 뭐 확실히 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라고 할 때 밀릴 때 수급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밀릴 때 만약에 수급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좀 다른 생각. 그러니까 반등이 확실히 나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수급에서 드려보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월봉상에서 5선을 지지를 잘 받고 있죠. 이런 급등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에서는 이 5선, 자, 월봉상 5선을 지지를 받느냐, 이탈 시 다음 자리를 지지를 받느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여기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눌린다라고 하면 별로 이렇게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예,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봉상에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지지해야 된다. 이 자리는 돌파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자리입니다. 자, 여기 지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저항이 생긴 자리죠.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야지 수급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깨진다라고 봐야 돼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 제대로 빨리 올리지 못하면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가 프로그램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매수에 대한 지금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안착이라든지 뭐 밀려서 눌림목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정말 어중된,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럽니다. 어중되다?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들어가도 손실을 보는 예,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자리는 한 20% 확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0%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지 위치상.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러니까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기준이, 자, 제가 이거 언제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 위치는 없었겠죠. 여기 없었을 때 제가 분석을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받다가 지금 밀린 상태예요.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미 이 라인, 자, 39,000원과 4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력이 없다. 올라갔다 빠지면 다시 손절 치더라도 일단은 이 위에 올라와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확실하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도 손실을 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는 안착. 자, 그리고 이게 밀린다라고 하면 위험할까요? 자, 진짜 위험한 자리는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러한 자리가 위험한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물론 살짝 내려왔다 올라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네, 이 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자리도 뭐 분할로 들어가는 건 상관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분할로 들어가다가 이 자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깨지면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라인을 깨진다라고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깬다라고 하면 정말 좀 지루한 모습도 예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위에 올라와야 돼요. 예, 이거는 제 생각이 좀 확실하다. 그러니까 좀 옳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유지가 제대로 상승을 이끌지 못하면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예, 월요일부터 또 한 주 잘 시작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